타이타닉 14년 전 이미 쓰여진 대본. 1,500명이 수장된 세기의 비극 타이타닉호 침몰. 하지만 이 끔찍한 재앙은 이미 14년 전 한 무명 작가의 소설 속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20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호화로웠던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차가운 북대서양 심해로 가라앉았습니다. 신조차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던 인간의 오만함이 치른 대가는 너무도 처참했죠.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1,500여 명이 영하의 캄캄한 바다에서 비명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던 빙산과의 충돌, 수용 인원의 절반도 태울 수 없었던 구명보트, 그리고 해운사의 끝없는 탐욕. 우리는 이 사건을 역사상 최악의 해난 사고이자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우연의 일치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참사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대본이었다면 어떨까요? 타이타닉호가 출항조차 하기 무려 14년 전인 1898년. 세상에 은밀하게 던져진 한 권의 소설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무명 작가 모건 로버트슨이 집필한 이 단편 소설 안에는 인류가 아직 겪지도 않은 타이타닉호의 비극이 그야말로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14년이라는 틈을 두고 존재하는 소설 속 가상의 배 타이탄, 그리고 현실의 타이타닉. 단순히 이름 몇 글자가 비슷하다는 가벼운 괴담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배의 크기부터 침몰하는 순간의 섬뜩한 디테일까지 우연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조차 불가능한 두 배의 미친 평행이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소름 돋는 첫 번째, 바로 배의 이름입니다. 현실의 타이타닉과 소설 속 타이탄. 단 두 글자만 다를 뿐 그 어원조차 그리스 신화의 거인족에서 따온 완벽한 쌍둥이입니다. 심지어 작가 모건 로버트슨은 소설 속 타이타노를 묘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창조물, 신조차 가라앉힐 수 없는 불침선. 14년 뒤 타이타닉호를 홍보하던 화이트스타 라인사의 슬로건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문장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재원을 살펴보면 공포감마저 듭니다. 타이타닉호의 길이는 269m, 소설 속 타이타노는 244m. 19세기 말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면 거의 오차 범위 내의 동일한 크기입니다. 배에 탑승한 인원 역시 타이타닉호 2,200여 명, 타이타노 2,000여 명.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이 괴물 같은 배들의 동력원도 똑같았습니다. 타이타닉호에 장착된 세 개의 거대한 스크류, 그리고 소설 속 타이타노 역시 정확히 세 개의 스크류를 달고 있었습니다. 두 배 모두 최고 속도 25노트로 차가운 바다를 찢어발기며 질주하도록 설계된 통제 불능의 괴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비극을 완성한 가장 치명적이고 잔혹한 교집합, 바로 구명보트입니다. 거대한 몸집과 수용 인원에 비해 두 배에 실린 구명보트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타이타닉호에 실린 구명보트는 단 20척, 소설 속 타이타노는 24척. 두 배 모두 승객의 절반도 태울 수 없는 오직 법적 최소 기준만을 맞춘 탐욕의 결과물이었다는 점까지 소설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결정타는 침몰의 순간입니다. 4월의 어느 춥고 어두운 밤, 북대서양 한가운데 두 배를 집어삼킨 원인은 모두 거대한 빙산이었습니다. 출항 시기, 사고가 발생한 달, 장소, 원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복제된 것처럼 똑같습니다. 게다가 충돌 부위마저 똑같았습니다. 두 배 모두 빙산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배의 우현, 즉 오른쪽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으며
치명상을 입고 심해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배의 이름, 길이, 스크류의 개수, 탑승 인원, 구명 보트의 부족, 4월의 북대서양, 빙산, 그리고 우현 충돌까지. 이 모든 변수가 14년의 시차를 두고 완벽하게 일치할 수학적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대체 이 미친 예언서를 세상에 던져놓은 모건 로버트슨, 그는 누구일까요? 미래를 내다보는 신내림을 받은 무당? 아니면 흑마술사? 진실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소름이 돋습니다. 그는 책상머리에 앉아 상상력만으로 글을 쓰는 평범한 소설가가 아니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부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친 바다를 떠돌던 베테랑 선원이자 항해사였죠. 그는 북대서양의 험악한 파도와 인간을 집어삼키는 심해의 진짜 공포를 누구보다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선원 로버트슨의 눈에 비친 당시 해운업계는 거대한 광기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화려하게 부유층의 허영심을 채우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배의 덩치는 괴물처럼 커져갔지만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구명 보트는 턱없이 부족하게 실렸죠. 안전 불감증과 탐욕에 미쳐버린 인간들. 그는 언젠가 이 오만함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부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끔찍한 미래를 경고하기 위해 그는 1898년 소설 타이탄의 파멸을 썼습니다. 하지만 출간 당시 사람들은 이 불길한 경고를 철저히 조롱하고 무시했죠. 책은 단 한 줌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먼지 속에 버려졌습니다. 14년 뒤 타이타닉호가 수많은 생명과 함께 북대서양 심해로 곤두박질친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1500명이 수장된 직후 세상은 이 잊혀졌던 소설을 찾아내고 경악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복제가 가능한가? 대중은 로버트슨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칭송하기는커녕 그를 미지의 끔찍한 존재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은 예언자, 심지어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흑마술사로 몰아세웠습니다. 매일같이 그에게 쏟아지는 살해 협박과 저주의 편지들. 인간의 탐욕이 부를 재앙을 막고자 했던 베테랑 선원은 하루아침에 세기의 비극을 저주로 불러온 악마로 낙인 찍힌 채 숨죽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슨이 펜 끝으로 불러낸 끔찍한 미래는 차가운 북대서양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이 인간의 오만을 향한 첫 번째 경고였다면 그가 죽기 직전 남긴 두 번째 예언은 전 세계를 지옥불로 밀어넣을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1914년 그는 해저 너머라는 새로운 소설을 발표합니다. 이 책에서 로버트슨은 여객선 침몰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구체적인 지정학적 대재앙을 묘사합니다. 바로 미국과 일본 제국의 전면전이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일본 제국이 선전포고도 없이 미 해군 기지를 향해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는 설정. 공격의 타깃이 된 장소는 다름 아닌 하와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기습이 벌어진 시간적 배경마저 그는 정확하게 못 박아 두었습니다. 바로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소설이 출간되고 정확히 27년이 지난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며 태평양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침략 국가, 공격 대상, 타깃이 된 장소, 그리고 일요일 아침이라는 요일까지 한낱 소설가가 20년 뒤에 벌어질 국가 간의 전쟁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투시해낸 것입니다. 대체 그는 어떻게 이런 미래의 파멸을 눈앞에서 본 것처럼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예언서를
세상에 내놓은 직후인 1915년 그가 기이하고도 끔찍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1915년 3월 24일 53세의 모건 로버트스는 뉴욕의 한 낡은 호텔방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경찰이 발표한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 하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건 그의 기괴한 죽음의 형태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쓰러진 채 고통스러워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모건 로버트스는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선 채 창밖의 허공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자세 그대로 굳어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펼쳐진 형언할 수 없는 미래의 지옥도를 바라보다 그 극한의 공포에 짓눌려 심장이 멎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두 눈을 부릅뜬 채 허공을 응시했던 모건 로버트슨. 그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 미래의 비극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진짜 예언자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마법이나 초능력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거친 바다에서 보낸 늙은 선원으로서 끝을 모르고 팽창하는 자본주의의 탐욕과 맹목적인 제국주의의 폭주를 누구보다 냉정하게 꿰뚫어본 천재적인 관찰자. 오만함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대재앙은 그저 시간 문제라는 자연의 섭리를 그 어떤 수학자보다 정확하게 계산해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단지 인간 본성을 꿰뚫어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의 이름, 크기, 빙산, 충돌 부위, 그리고 정확한 전쟁의 타겟과 요일까지 맞춰낼 수 있는 걸까요? 우연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기엔 그가 남긴 텍스트들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잔혹할 만큼 정확합니다. 미래의 심연을 들여다본 대가였을까요? 인간의 탐욕이 부를 파멸을 경고했던 그는 기이한 죽음과 함께 역사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오만함은 100년 전 그날처럼 끊임없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알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이름 모를 작가의 낡은 타자기 위에서 우리가 겪게 될 다음번 지옥의 대본이 완벽하게 쓰여지고 있을지 말입니다.